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정 아름답게 가꾸고 또 돌봐보는 시간이죠. 목요일 가정 상담 시간 진행의 서소희고요. 오늘도 큰 공감과 온전한 대안과 또 독특한 이슈들로 흥미를 더해주고 계십니다. 월드미션 대학교 상담학 송경화 교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자녀에 관한 이슈 중에 좀 나눠볼 이야기는 아이고 나 뜨거워서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녀 공립학교 성교육 이슈 특집 방송을 오래 하면서 이제 좀 그 어르신들이 또는 1세대 부모님들이 너무 막 나 뜨거워하고 아유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애들이랑 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저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방송에서 언급하기에는 한 번은 우리 자녀들의 이슈에 바로 성 문제를 부모님들이 연령별로 어떻게 아이들과 대화하고 가르쳐줘야 되는지는 공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유 나 뜨거워서 예, 예. 어떻게 얘기하지 이게 우리의 문화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은 성교육을 부모님께 잘 못 받아요. 못 받았죠. 저희도 받은 적 없고. 네, 저도 그런 거 그럼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들이 잘 아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얘기를 아이들과 나눠야 될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고 네. 아이들이 질문할 때만 그때그때 그냥 위기를 모면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이 잘 성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를 네. 놓쳐버리시는 거죠.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선입견중 하나는 이놈 창피해 안 돼. 맞아요. 안 돼.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일단 아이들이 처음 성에 관한 질문을 할 네, 때에는 네. 혹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그게 뭐라는 걸 잘 모르고 정말 단순히 호기심으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그거를 물어봤을 때 부모님의 첫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 굉장히 얘야 그거는 너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비언어적인 예. 그 행동이 막 깜짝 놀란 당황해하시고 예.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을 하시고 거짓말? 예를 들면 엄마 나는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을 때 다리 밑에 갔더니 예쁜 아기가 있어서 막 이런 식으로 다리 밑에 주웠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또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손을 꼭 잡고 잤더니 아기가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단다 이런 그 굉장히 그 아름답게 포장되었지만 사실이 아닌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왜 물어? 그런 거 왜 물어? 너 하실 수 있죠. 크면 다 알아. 지금 그런 거 관심 갖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면 아이들이 요런 주제는 부적절한 주제고 뭔가 부정적이고 어둡고 나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아이들이 부모님께 그런 어떤 성적인 그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부모님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똑똑하게 성교육을 시작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은연중에 부모가 보이는 이제 부끄러움, 당황스러움, 때로는 뭐 수치심도 묻어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런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주게 된다.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이제 본격적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녀들이 연령별에 따라 두 가지 상반된 반응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히려 영유아 시기에는 너무 또 많이 질문을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난처해하시고 오히려 청소년기 시절에는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고 친구들이랑 또는 그렇죠. 과하게 혼자서 이제 왜곡된 성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는데 맞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 아이들이 어릴 때 그 부모님께 그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그 뭐 빨개벗고 목욕을 하니까 뭐 본인의 성기에 관심을 가지고 뭐 만지작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때 그 이제 혹시 동생이 이성인 경우에는 자기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막 관심을 보이고 만지려고 하고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이제 많이 당황해 하시는데 사실 그때가
우리 아이의 성교육이 시작돼야 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죠. 영유아 시기 그러네요. 한 2살, 3살 네. 막 말 터지고 그런 시기부터 성교육을 시작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있고 알고 싶고 궁금한데 그거를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시면 아이들은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해요. 아. 대체적으로는 친구들 아니면 요즘은 그 미디어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한 번 거기서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성과 관련된 건 그쪽에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수를 뺏기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성교육은 최대한 빨리 예, 성교육을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시작하셔야지 덥고 덥다가 이제 사춘기가 돼서 정말 이제는 뭔가 애한테 이 성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시작하려고 하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는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그 성적인 대화는 굉장히 뭐랄까 남사스럽고 부끄러운 부적절한 부모님이랑은 더 이상 예, 하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통하고 예. 또 고리타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교육은 부모님이 하질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하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게 사춘기가 돼서 아이를 그 아이의 성교육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의 성교육은 내가 시키겠다라는 작정을 하시고 예. 공부도 하시고 마음의 준비도 예, 하셔야 돼요. 예. 저희가 한 가지 염두해야 될 것은 성적 호기심과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이 아니라면 그 누군가에게 반드시 그거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알기 수 있는 루트가 반드시 생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 반드시 부모가 그 열쇠를 쥐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조언이신 거네요. 예, 그럼요. 근데 우리 영유아기 시절부터 다시 지금 시작을 해본다면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같이 온 가족이 뭐 목욕을 하면 엄마 아빠는 왜 다르냐부터 시작해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뭐 이런 이야기 이제 하는데 이제 좀 구체적 스킬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차라리 그런 걸 질문할 때에는 어려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 성에 대한 막 뭐 그런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다행이다 싶은데 어느 순간부턴가 뭐 부모를 제외한 다른 뭐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한테도 통화를 할 때에도 이렇게 빨개 벗고도 창피한지 모르고 그저 해맑게 할 때가 있는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뭐 특별히 가르쳐준 것도 없고 something happen이 있었던 건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가리듯이 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뭐 성 정체성 자체 무슨 변화가 있었나 부모는 궁금해질 수 있거든요. 예, 이제 성이라는 거, 성욕 혹은 성과 관련된 모든 거는 사실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죠. 네.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그거를 가리게 되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부정적이라고만 또 볼 수도 없지만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 아이가 그런 어떤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주변에서의 반응이 그것이 부적절하다.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으면 아이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성적인 것을 부끄러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치 정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자기를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쵸 애들이 5살 6살 됐는데도 빨개 벗고 막 길거리를 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되 본인의 성적인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이 이제 성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요. 너의 몸 그리고 몸 중에서 특별히 생식기관 이런 부분은 아주 소중한 곳이고 그래서 잘 보호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보거나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아이가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로 배우기에는 그거 절대 보여주면 안 돼 부끄러운 거야.
그 창피한 일이야. 그렇죠.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예. 소중하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그렇죠. 전혀 다른 그렇죠. 관점인데 미국 학교에서도 왜 프라이빗 스페이스라고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페이스를 서로 지켜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이제 소중한 개념이 많이 담겨 있는 것들이네요.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 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 수치심이 가득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정말 나에게도 소중하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같은 그런 소중한 부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소중한 거니까 지켜줘야 되고.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우리 아스키키라고 하나요? 네, 치마 올리고 그 궁금해서 그래요. 여자 아이들의 팬티와 그 팬티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인데 그런 것도 사실은 교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자 친구들의 그런 부분도 소중하니까 네. 이렇게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예. 미국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스킬게요. 보이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예. 거의 와, 태학감 될 수 신고해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되 소중해서 나의 것과 남의 것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일단 영유아 시기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떨어지게 보기도 하고 왜 다르냐, 엄마 아빠는 왜 다르냐 이게 물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첫 반응을 보여야 하죠? 예, 그랬을 때 절대로 당황하지 당황하지 마시고 말라. 네. 예, 미리 마음의 준비가 되셨어야 돼요. 예,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때가 왔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당시 아이들은 이게 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 아이들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궁금해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 다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적인 것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다른 거는 막 친절하게 답해 주시면서 성적인 거에만 막 발끈하시지 말고 굉장히 뉴트럴하게 예, 엄마 사과가 뭐야라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처럼 예, 그런 것도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되는데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요즘에는 그런 그림책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리지 말고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다르단다 이러면서 여동생을 막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렇게 생겼단다. 보여줘야 아이가 호기심이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거나 뭐 만지려고 하거나 하지 않죠. 그리고 명칭 같은 것도 이제 좀 정확한 명칭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뭐 찌찌야 뭐 이렇게 애기 말보다는 그냥 그게 아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뭐 고환이라든지 뭐 음경이라든지 애는 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런 말을 어떻게 입에 담아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이가 특별한 어떤 감정을 싫지 않고 그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엄마 아빠는 뭐가 있는데 엄마는 왜 없어? 막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다. 엄마나 아빠나 다 아기 집이 있는데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있고 여자는 몸 안에 있단다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아이들은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희가 아이들 좋은 교구, 교재, 비싼 파닉스 이런 거 이제 구입하는 데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데 좋은 성교육 교재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2살, 3살이면 정말 너무 어린 아이인데요. 부모님들께서 이제 깜짝 놀라시는 게 요때 아이들이 자기 성기를 재미삼아 만지작거려요. 만지작거리다가 이게 이제 우리 성기가 아주 아기들도 그래요. 이게 만지다 보면은 이 접촉으로 인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이상 야릇하면서도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나이 때 자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2-3살 때요? 네. 예. 남자 아이의 3분의 2, 여자 아이의 3분의 1 정도가 예. 그 나이에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놀라세요. 그리고 막 손을 딱 때리고 어머머 너 뭐하니 막 이러고 그거 하면 안 돼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냥 얘는 이게 뭐라는 걸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심심하구나 생각하시면서 더 재미있는 놀이를 해서 아이가 다른 일이 재밌으면 그건 안 하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꼭 받아들이시고 근데 제가 꼭 앞으로 할 일 참 지금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욕이나 이런 그 성적인 행위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거지만 그 사람이
성장한 후에 성인이 되어서 이 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는 후천적인 경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 들은 이야기, 네네. 또 그런 거를 향한 우리 부모님의 시선이나 어떤 평가나 혹은 뭐 또래나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가졌던 어떤 그와 비슷한 관계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그 성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우리 아이가 성을 아름답고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유아 시기 자녀들이 이제 자신의 뭐 생식기를 가지고 논다든지 터치하는 습관이 생겼다면 부모님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관심사를 돌려줘라. 그러니까 왜 안 좋은 버릇 생겼을 때 화제를 바꿔주는 거랑 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영유아 시기는 그렇게 해주고 아주 당돌한 질문,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침착하게 때로는 교재나 참고 자료 이용하셔라. 굉장히 유익한 조언이시고요. 그 엘레멘터리 정도 올라갈 정도면은 뭐 좋아하는 여자친구도 반에 있다 그러고 이성에 대한 눈도 뜨이고 그렇죠. 네, 성적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예. 청소년기와는 다르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엘레멘터리가 아주 초등 저학년 네. 어린 아이들 요 나이 때는 이제 남자 여자에 대한 그 구별이 이제 분명해져요. 그리고 남자 여자는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죠. 관심이 있고 그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요 시기에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한 5살 정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들어가기 약간 전인데 요 시기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성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이때 아이들은 남자 여자 이런 구별을 많이 하게 되고 이성보다는 동성이랑 더 좀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괜히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은 남자라면 괜히 막 미워하고 틱틱거리고 남자애들도 남자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여자애들 괴롭히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나눠지는 그런 경향이 보이죠. 그리고 아주 궁금해해요. 그 성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제 남자, 여자 그 본인이 아닌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어렸을 때는 그게 성인 줄 모르고 질문했다면 이제 이 나이에는 이제 알고 알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초등 저학년 아이들도 부모님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미 알아요. 친구들한테 듣고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온갖 영상들이 다 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개입이 조금 더 빨라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성교육을 시작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초등생에 맞는 뭐 책이나 영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그 성행위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네네. 그리고 아이들이 영상을 보는 거는 굉장히 왜곡된 부분이 많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그 이제 책 같은 걸 보시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궁금한데 설명을 안 해주시면 다른 데 가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때 아이들이 이제 아직 사춘기 이전이라고 해서 부모님들이 좀 그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러죠. 빨개 벗고 목욕 같이 하고 남자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여탕에 가기도 하고 그래 왔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뭐 이렇게 몸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뭐 뽀뽀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하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남성 여성의 구별이 생겨서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 게 좋았던 딸이 어느 시점부터는 아빠가 이제 와서 막 뽀뽀하려고 그러면 아빠 수염 따가워 이러면서 이제 피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우리 아이에게 그 적절한 그 바운더리가 필요하구나 해서 가정에서도 아이를 많이 터치하지 않고 또 아이가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아이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 youth girl의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와 막 아무렇지 않게 스킨십하던 아이들이 이제 그 아우 싫어 하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아유 이놈 새끼 그래도 엄마랑 아빠랑 또 한번 뽀뽀 한번 해야지 이제 그래도 계속 이렇게 트라이를 하는데 어느 성 전문가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거절을 이분 아빠에게도 했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렇게 막 스킨십을 전혀 목적이 없지만 한다면 훗날 혹시 이제 그 성적 폭행이나 폭력의 경험에 의해서 거절을 못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게 맞는 건가요? 네네. 그래서 그래요? 요 나이 또래 아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네. 반응이 나온다.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불편해하는 눈치를 보이면 아이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싫게 하면 엄마 아빠도 이제 안 할 거고 싫게 하면 노 해야 된다. 분명히 싫어요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속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도움을 구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키기 좋을 때가 이 초등 저학년 때예요. 네. 예. 요즘 아이들 너무 빨라서 이제 초등학교 뭐 고학년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주니어 하이스쿨까지 가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알죠. 예, 이제 뭐 알 건 다 알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성교육의 선수를 부모님께서 잡으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거를 못 하셨으면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성과 관련해서 할 얘기들이 아주 많을 때 그 너무 중요한 그 대화 파트너가 부모님이 못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보통 이제 부모님 때 딸을 키우시면 우리 아이가 초경을 시작할 때가 그 얘기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하시지만 매우 늦은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먼저부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걸 마치 습관처럼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네. 아 나는 그걸 놓쳤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껏 내가 우리 아이의 성과 관련해서 보였던 태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조금 더 개방적이고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나랑 그 성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예, 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혹시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 사춘기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성적인 경험을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일단 2차 성징이 발달하니까 그 몸이 달라지죠. 내 몸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요 당시에는 호르몬이 온몸에 완전히 폭포수 같이 넘쳐나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 거의 하루 24시간 아마 성적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가고 요즘 이제 그 좋지 않은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은데 사실 이 시기에 여자 아이들도 그렇지만 많은 남자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속칭 야동이라고 하는 그 빨간 영상, 좋지 않은 그 에로 영상을 거의 다 봐요. 예, 우등생도 봐요. 그거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성욕이 넘쳐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그거를 부모님들께서 너무 강제적으로 막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러다 애가 뭐 포르노 중독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하시지만 예, 그냥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만 부모님이 그런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아요. 그런 영상에 나오는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많이 왜곡된 거고 어느 한쪽만을 많이 편파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 성관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언지는 좀 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그걸 알면 좋겠다. 네. 실제 성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할 거예요. 질문도 하고. 이게 중요해요. 예. 그리고 이 당시 아이들은 그 자위도 많이 하죠. 이때 그 발달하는 뇌 부위가 쾌락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우리 아이들이 쾌락에 굉장히 약해져요. 사춘기 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그 넘쳐나는 성욕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좀 혼자 해결을 하는데 그런 것도 부모님들께서 너무 이게 완전히 이건 아이의 사생활인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냥 놀이였다면 부모님들도 그죠. 부모님들께서 같이 잠자리를 하실 때 문 활짝 열어놓고 안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가 문 잠그고 혼자 있으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예, 뭐 막 문 두드리고 너 지금 뭐 하니? 이러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얘가 지금 아직 굉장히 이른 초저녁인데 잔다고 문 닫고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공부한다고 문 열지 말라 그러고. 그럼 일단은
존중을 좀 해줘라. 존중을 해주셔야 쉽지 되고, 않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시간이나 네. 공간은 존중하고 지켜주셔야 되고, 또 아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네가 네 몸을 어루만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지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이들이 자위를 많이 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더러운 것 같고 그리고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잘 안 끊어지죠. 죄책감을 많이 갖는데 부모님이 이거는 죄가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다만 너무 몰두하면 그 부분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취미나 다른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경계선을 네. 분명하게 부모님께서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또 중요한 거지만 뭐 임신이나 피임이나 또 그 낙태 이슈가 있죠, 성병이나 요즘에.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요 시기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은 참 부인하고 싶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퍼센트로 봤을 때는 사실 한 70 정도는 아니지만 한 20-30%의 아이들이 이제 성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또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요 시기 아이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뭔가 그래서 이제 나의 이상형은 어떤가 나의 그 이성 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나는 이런 부분이 좋다 저런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실제로 사귀는 거예요. 이제 사귀어가면서 나는 이런 이성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성을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얻어가는데 애가 공부해야 되는데 뭐 연애를 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때 이제 다양한 성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이제 피어 프레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동성애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스쳐 지나가요. 또 혹은 나는 남자인데 내가 여자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탐보이 기질이 있는 걸들은 또 예, 혼란이 올 수 있겠죠. 그게 이 아이들의 그 또래에서는 네. 또 굉장히 그 유니크하면서 굉장히 멋진 걸로 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난 아무래도 게이 같아. 이렇게 누군가가 친구가 커밍아웃하면 네. 왠지 선망의 대상이 되는 개성 것 있어 같고, 보이고. 예. 뭔가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고, 용기 있어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도 생각을 해. 혹시 내가 동성애자가 아닐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성보다는 내가 동성 친구가 더 편한데, 뭐 당연히 편하죠. 그런데도 그거를 해서 엄마 아무래도 나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부모님들이 막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 이게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네 나이 때에는 다양한 성적인 실험도 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너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네가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시고 너무 수선을 떨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청소년기 시절의 성교육, 특히 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절대 쉽지 않고. 그렇죠. 그 관심사를 특히 보이들의 경우 좀 돌려줘야 된다. 뭔가 분출할 출구가 있어야 된다.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네. 하게 되는 뭔가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그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게 공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어머님들이 바라오거든요. 공부하시면 더 엇나가기 때문에 남자들 아주 좋은 거는 운동. 또 여자아이들은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것들 또 그 아이돌에 열광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아울렛이 되기 자연스럽게 때문에 문화를. 그거를 못하게 하시면 아이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생긴 모양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성경적 성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예, 많이 예. 공부하시고 좋은 교재도 찾고 계신데요. 우리의 노력만큼이나 아이들 자체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까지도 건강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역할 쉽지 않네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믿는 부모님으로서 우리 네. 아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성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의 시간에는 우리 개인의 여러 혼란과 정체성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미주 복음방송 채널 통해서 다시 한번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부모님들에게 많이 알려주십시오. 신앙상담, 가정상담 여기서 맺도록 하죠. 송경화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온전한